바로 본론 들어가서 코로나19 팩트체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 맞을까 말까 고민되네. 어제부터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접종 예약률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접종 연령이 되셨는데 맞아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그렇죠. 들리니까 맞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보시나요, 최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럴 텐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을 보면 꼭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망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1,893분이 이제 사망하셨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에서 각 연령층마다 발생하는 이율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이 이제 60세 이상에서 사망하시고 있고요. 또 60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이제 치명률이 한 1.5%, 1.7% 이런데 60세가 넘어가면 5%가 넘고 85세가 넘어가면 20% 가까이 되죠. 또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분들도 20, 30%를 넘어서고요. 네. 그래서 연령이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백신을 꼭 접종하도록 권고드리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잘 보호가 되어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환자, 중증 환자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의료 체계도 그렇고 더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고령만으로도 이렇게 취약한데 연세가 드실수록 각종 만성 질환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걱정이라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까지 기저질환 많은 나 백신 맞아도 될까? 아무래도 가장 망설이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기저질환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또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걱정하시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도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백신을 맞았죠. 네, 사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증가할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같은 연령대에서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당뇨나 비만이나 뭐 심장, 폐, 간, 콩팥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적어도 2~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아, 내가 더 위험하니까 접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임상 연구에서도 실제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특별히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기저질환이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 이런 결과도 확인되었으니까 질환이 있는 분들도 꼭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렇죠. 요 부작용이 심각한 사례까지 보고가 되는데 한 종류의 백신에만 또 국한된 게 아니던데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백신이든지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다 이상 반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백신에 있어서의 이상 반응 또 사망이 의심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화이자의 백신을 쓰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백신이 더 위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맞아야 될 나이가 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식들이 대리 예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예약하는 방법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죠.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보호자나 자녀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종 사전 예약 사이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외우시기가 어려우시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가 하셔서 예약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전화로 예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는 1339 전화번호 네. 여기로 전화하셔도 예약이 가능하고 또 직접 뭐 주민센터라든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예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네. 이제 직접 가서 예약을 하셨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예약이 가능하니까 직접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엊그제 저희 어머니 예약을 대신해 드렸는데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날짜, 시간,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편리하니까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발, 뭐 남아공발 확산이 빠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초기에 중국에서 있었던 바이러스에서는 이미 변이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이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변이의 종류에 따라서는 백신의 효과도 좀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는 계속 있게 됩니다. 특히 지금 변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영국발 변이인데 이 변이는 대다수의 백신이 효과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낮춰주는 건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 변이에 대해서 지금 각국이나 회사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고 있는데 네. 그 방법으로 기존의 백신을 맞았던 분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접종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접종이 되어 있어야만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이를 걱정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 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그렇군요.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은 이제 변이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충분히 줄어들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백신 맞아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네. 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백신 2번 다 맞았는데 또 감염? 국내 첫 돌파 감염자 발생. 이것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다시 걸리는 게 이제 돌파 감염자인 돌파.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돌파 감염이라는 말은 이제 백신 접종 횟수를 다 맞추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백신은 2회 접종으로 돼 있으니까 2번 접종을 다 완료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항체가 충분히 생겼는데 걸리는 경우를 말하죠. 이게 코로나19 백신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백신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백신이든지 사실 100% 예방하는 건 없죠. 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이에 대한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0% 예방하는 백신이라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접종하고 나서 충분히 유행이 줄어들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스크 잘 쓰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들 우리 황인선 씨가 또 조목조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코로나 백신 꿀팁이라고 하는 것들 한간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아왔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짠. 짜잔, 접종 전 진통제 아니면 접종 후 이 보양 음식을 먹으면 안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답은 X입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일단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백신 접종하고 나서 또 덜 아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접종하기 전에 미리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네. 백신 접종하고 나서 안 아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접종을 해보면 아프고 열나고 하는 증상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대개 한 반나절 이상 지나서 생겨요. 그런데 해열 진통제가 지속되는 시간이 대부분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밖에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먹은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상비약,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다 구입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미리 사다 놓고 계시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짜잔, 네, 노쇼 백신 예약하면 남보다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조금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노쇼 백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제조된 단위가 한 사람용이 아니라 여러 사람용으로 제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날 예약하고 오셨던 분 중에 혹시 어떤 이유에서든 못 오시게 되면 접종하지 못하고 남는 게 생기고 그걸 버리는 건 너무 낭비니까 다른 분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노쇼 백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의료기관을 찾아서 직접 예약을 걸어놔야 되고 연락을 받으면 접종하러 가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노쇼 백신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 예약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면 지금 예약이 진행이 되고 날짜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게 될 테니까 네네.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네, 정답은 네, O입니다. 면제. 대신 조건이 좀 있어요. 네. 백신 접종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안 한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혹시 환자분에게 노출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일단은 검사를 받으셔서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유행에서의 전파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해외 입국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증상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특히 뭐 브라질이나 남아공처럼 백신의 효과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곳 이런 곳과 관련돼 있는 변이가 유행하지 않는 곳이어야 자가격리가 면제될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백신 한 번만 맞아도 86.6%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백신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네, 일단 저 질문에 대한 정답은 O인데 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러면 한 번만 맞아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네, 그건 이 아니에요. 예방 효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맞고 나서 예방 효과를 평가해 봤더니 실제로 85% 이상의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평가를 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두 번 접종을 하는 이유가 접종하고 나서의 효과를 올리는 것도 있고 더 효과가 오래 지속하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 백신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번만 맞으면 한 3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꼭 두 번은 맞아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